마음일기를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지금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제가 최근에 공고사직을 당했어요. 뭐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일단 회사가 어려운 거겠죠. 근데 사실은 알아요. 회사가 어렵지 않다는 걸. 다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어렵진 않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파트가 결론적으로는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 헤드가 바뀐 거죠.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파트장이 바뀐 거고 그 과정에서 인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지만 다른 담당에서 뭐라고 설명하지? 그냥 저희가 기존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서가 있겠죠? 부서가 있고 제가 다니는 부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 부서에서는 인원들을 엄청 축소하고 적은 인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적은 인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 인원과 동일하게 인원을 맞추라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졌겠죠. 그리고 그 인원 조정 된 인원이 저인 거예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것 때문에 제가 그 대상자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권고사직을 당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죠.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뭐 이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한 명이 인원이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제가 됐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누가 일을 못하고 잘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기보다는 그런 이유는 아니다. 일을 못하거나 그런 이유 아니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서 보면 어쨌든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면 다른 걸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걸 고려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그냥 뭐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내가 뭘 물어보고 싫다고 해서 그게 뭐 제가 정리되는 인원이 됐는데 그게 변경이 될까? 그게 내가 어필을 한다고 해서 변경된 상황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그거를 이야기해서 쟁취하고 뭐 이게 왜 잘린 거에 대해서 굳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어보고 납득하는 과정을 가질 수 납득하는 과정이 죄송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회사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게 다녔거든요. 그냥 요즘 인원들이 회사를 다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오래 다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회사 상황이나 회사의 그런 뭐라 해야 돼? 안 좋은 점 그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정리되기 전에 이미 다른 부서들은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정리가 되고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회사는 이유가 있겠죠. 매출이 안 나오고 상황이 정보도 안 좋고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회사 사정인 거고 인원들을 그렇게 축소하고 정리할 때 회사가 그런 표현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방식들이 되게 차갑다고 느껴졌거든요. 되게 그냥 회사가 생각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이미 제가 그 당사자가 됐다고 통보를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바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거나 뭐 그런 거를 따지고 제가 공고사직 대상자가 됐다 그런 걸 따지고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 부서에서 가장 어쨌든 막내였고 그리고 이런 회사가 다른 사람들을 자르는 그 과정을 미뤄봤을 때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뭐라 해요? 알겠다죠. 알겠다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결정권자는 팀장님이거든요. 큰 지시는 위에서 오고 그 다음에 저희 파트장
어쨌든 사무장님께 왔고 최종 결정까지는 팀장님이죠. 왜냐면 팀장님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까. 근데 진짜 제가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연차 대비 많은 책임도 받았고요. 스스로 찾아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브랜드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결정됐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싶진 않고 많은 생각을 해서 했겠죠. 저를 위해서 좋게 생각하면 제가 여기에 남아있기 아까운 사람? 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나쁘게 생각하자면 그냥 제가 막내에서 가장 만만하고 어리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을 진짜 못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몰라요. 근데 어쨌든 팀장님은 일을 못하고 그래서 널 자르는 게 아니라고 했고, 제가 이런 상황에 처져 있을 때 도움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 주시고 자리를 알아봐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감사한데 알아봐 주시고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였으면은 내가 추천을 주겠냐. 어쨌든 그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다른 회사 지원해주고 거기서 면접 보고 이런 상황들은 어쨌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쟁취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일을 못해서 잘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열심히 했고 진짜 이거에 대한 한치의 거짓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결정된 거는 정치적인 일도 있겠지만 사람의 그런 감정을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나 뭔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경험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긴 하지만, 근데 전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어렵다기보다 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관계를 쌓아가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벽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친해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친해지고 이러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속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깊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속마음을 안 내비치는 건 아닌데, 저는 제 속마음을 100% 다 내비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저랑 정말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이게 뭔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가족들을 믿지 못하는 거야? 가족들이 널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 애인? 제외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나눠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 깊은 얘기. 정말 그런 얘기를 안 나눠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친해지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친해지는 거? 같이 노는 거? 그럼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진지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깊은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 뒷담을 까요. 회사 사람 어떤 사람 사장님 뒷담 깐다 쳐봐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을 직접 경험해보고 같이 일한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일은 뭔가 회사 사람들이랑 더 잘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위로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정말 저를 위해주고 정말 잘 들어줘요. 하지만 이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거 뭔지 알죠?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벽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믿음이 더 깨졌다. 열심히 일한 거? 못 알아준 거죠. 회사가 못 알아주고. 감사함? 없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감사한 거 없겠죠. 당연히 네가 돈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일을 잘하는 거랑은 별개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치질도 있고 인맥질도 있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제가 이거를
제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거는 언젠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누군가 다 알아준다. 알아주고 알아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장담하면 그걸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를 살아도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장하겠죠. 근데 저는 회사 다니는 과정도 그냥 저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회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잖아요. 나의 포트폴리오를 쌓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내가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고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다른 내 거 사업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발돋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저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는 거는 단순히 일을 잘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정치질이랑 인맥질을 통해서도 뭔가 더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들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더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일을 못해서 탈르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근데도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 충분히 처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두려운 게 사실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해 주셨고 면접 봤고요. 그쪽에서 오래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팀장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쟁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추천을 받았고 그게 뭐 제가 잘 열심히 했고 그 추천 받을 만해서 추천을 받은 거겠지만 해주신 거겠지만 어쨌든 온전한 제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어쨌든 제가 이 회사를 원해서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서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너무 빠르게 뭔가 굴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가서 일해라 하겠죠. 그래야지 돈 들어오고 허리 안 끊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그냥 내 삶을 유지하고 내가 뭐 지금이든 추후든 뭐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지 행복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내가 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다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쉬는 기간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근데 그 어느 거 하나 자신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급박하게 뭐 내가 뭘 하고 싶은 건데도 사실 고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온전한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또 이거 제가 만든 그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간단하게 사시는 분들 부럽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한테 좀 시간을 주라고 했고 근데 여기는 급하대요. 그래서 저 말고도 지금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여기도 못 갈 수 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 뭐 완벽한 회사는 없지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고요. 투자하는 돈도 없어 보여요. 그쪽에 팀장님은 좋다고 하지만 모르죠. 이건 경험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결론 없어요. 결론 없고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마음 일기를 쓰려고 했는데 뭐 일기 아니고요. 그냥 제 상황 보면 권고사직 당했어요. 네, 권고사직 당했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당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팀장님은 뭐 이렇게 추천해줬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근데 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건지 뭐 커리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에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급하다고 해서 뭐 다른 인원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거였어요.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부정당하니까 믿음? 없어요. 그럼 나는 이 회사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은 그래도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성장하는 것이 곧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 성향이 만약에 이런 성향이 뭐 다른 데를 가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할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이긴 한데 그냥 배신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일하기 싫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마음가짐을 생각해서 적지 않은 시간에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몰라줬잖아요. 결론은 뭐 팀장님이 알아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팀장님이 알아줬다면 전 저를 자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이런 저는 연봉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연봉 적어요. 다른 위에 싼데 비교하면 더 적겠죠.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공고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높은 사람들 잘리는 게 유의미하겠죠.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 살아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제가 일을 잘 하지 못해 잘리는 거 아니다?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잘렸냐 이거죠. 다들 진실된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왜 잘리는지도 모르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답도 없고요. 머리도 너무 없고요. 이렇게 질질 짜는 게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마음이 그렇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핸들링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막 울고 막 마음 아파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 맞는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회사 잘못이죠. 회사. 나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마음을 위로하실까요? 어떤 조언을 저한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마음이 벽이 높아서 정말 한 사람 빼고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상은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지만 그게 익명이고 그리고 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 다른데 취직을 하면은 거기를 회사를 다니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오늘 회사나 더 많지도 않지만 어떻게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휘설휘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제 마음과 머리가 너무 휘설휘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아무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